솔직히 내신 5등급제 단점은 무엇일까? 단점.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방송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7월, 8월에 지나가면 일단 면접 시즌도 다가오고, 그 다음 또 아이들의 대학 라인도 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가 좀 많이 분주했기 때문에 방송이 약간 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2월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세트 방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말 우주 상향으로 소신으로 합격했던 그런 선배님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방송이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끝까지 우리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고요. 맘띵은 2028년도 입시가 바뀌었잖아요. 2028년도에서 이제 교육부에서 어떻게 바뀌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왜 맘띵은 그에 관련된 방송이 없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들과 특히 현재 우리 중학교 2학년 어머님들 매우 궁금해하시잖아요. 어떻게 입시를 준비할 것인지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방송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8년 그 개편안은 이거죠. 전 학년 내신은 5등급제로 변경된다라는 점이 있는데, 연전에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잖아요. 근데 1등급에서 5등급제로 해서 완화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변경해 두 가지 평가의 5등급 체계로 바뀌었다라는 이런, 그게 있어요.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점이 이제 내신 경쟁을 완화하는 것도 있는데, 반면에 또 이 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시골이라든지 이제 군에 있는 그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학생 수가 굉장히 적어요. 어떤 학교는 고등학교 3년, 3학년 해봐 전체가 60명 되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 50명 되는 학교도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가 1등급이 안 나와요. 뭐 공동 2등급 아니면 공동 3등급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내신을 그런 소규모 학생들의 내신 받기가 불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 받기 불리한 그런 소규모 학교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이런 조치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물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변화가 가장 수능이 통합형으로 개편됐죠. 통합형으로 개편됐다는 건 지금까지 뭐 과학이라든지 사회라든지 그런 거 수학 같은 경우 우리 아이들이 뭐 했었죠? 본인들이 원하는 걸 선택해서 어떤 저 수능을 응시하게 되었는데 이제 선택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사회는 통합사회고 과학은 통합과학이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 대수, 미적분 원 이렇게 같이 아이들이 응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통합형으로 바꿔지면서 우리가 좀 좋게 생각하면, 일단 좋게 생각 한번 해보죠. 좋게 생각해보면, 진짜 보통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택 과목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게 됐죠? 표준 점수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표준 점수가 달라지는 어떤 불공정성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서 이제 융합적인 능력을 융합적인 인재로 선호하고, 그래서 융합적인 인재라는 것은 예전 같은 경우는 문과에서 탁월한 역량, 이과에서 탁월한 역량이었는데 4차 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문과와 이과를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게 바로 4차 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이다 보니까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통합형 수능이 현재 이렇게 융합이 됐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좋게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하나가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과연 심화수학 그러니까 기하와 미적분이 워낙 툴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미적분 툴을 진짜 이거 심화 수학을 신설할 것인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이 점이 일단 수능을 통합형으로 바꾸면 아시다시피 변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더구나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죠? 변별력이란 말이야. 그런데 선택하는 것도 없어. 통합사회야, 통합과학이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통합형으로 바뀐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화 수학을 선택 과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라고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심화 수학은 기하고 수학 2가 있겠죠. 자, 물론 이것이 이제 반영된다고 하면, 물론 좀 절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된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이전 같은 경우에 이제 심화 수학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당연히 이제 대학교 입학하는데 심화 수학을 응시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점들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 점이 이제 2024년 2월에 가서 좀 확정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점은 우리가 심화 수학에 신설될지 안 될지, 신설된다면 절대평가인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심화수학이 신설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은 수능에서는 변별력은 있어야 돼요. 근데 수능에서 변별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학생을 또 선발하려고 할까요? 지금 현재 서울대라든지 어떤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뭘 평가하고 있죠? 서류 평가하는 그런 대학교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또 서류까지 챙겨야 된다라는 점이 약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좀 그렇게 열심히 예측을 한번 해보는데 일단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내년 2월 달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신 5등급이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 중학교 2학년 이하 어머님들 이제부터 막 거기에 정말 발품 파셔가지고 정보도 뭐 구하려고 하시겠죠. 먼저 내신 등급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말 그대로 9등급제에서는요, 1등급이 4%, 상위 4%, 2등급이 상위 11%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위 23%까지가 3등급이었어요. 근데 5등급제로 바뀌면요, 상위 10%까지가 1등급이고요, 2등급은 상위 34%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2등급 맡기도 쉽고, 1등급도 맡기가 좀 쉽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내신 평가가 절대 평가와 이제 상대 평가가 지금 병기가 된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절대평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거기 아이의 실력에 맞춰서 원점 주지만 이제 상대평가라는 것은 학생의 성적을 다른 학생과 비교하죠.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을, 대학교 입장에서는 변별력의 발생, 그게 변별력을 이제 보면서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까 이처럼 거기 뭐라고 할까? 대학교 입장에 상대평가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평가를 보려는 경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내신 5등급제 단점은 무엇일까? 단점. 근데 이 단점을 알면 우리가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이 생겨요. 그 단점 첫 번째가 이제 내신의 변별을 약화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두 번째가 내신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상위권 대학은 저 수능 최저 등급을 강화한다라든지 어떤 면접에서의 평가를 강화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저 서류 평가에 있어서 조금 더 가중치를 많이 높인다라든지 분명히 이런 일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교 입장에서는 예전에도 1등급에서 9등급대에서도 그 성적을 했을 때도 대학교는 아이들의 성적하고 아이들의 실력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고등학교마다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5등급제로 바뀐다? 그러면 대학교는 더 훌륭한 학생 선발하기 위해서 대학교 나름대로 뭔가 평가 방식을 좀 강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세 번째, 이건 조금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요. 내신 5등급제로 하게 되면은 특목과가 자사고로 많이 쏠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일단은 뭐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특목과고 자사고로 쏠리지는 않을 거야. 일반고로 쏠릴 거야. 큰 차이가 없을 거야라고 하신 분도 계신데 저는 한편 그래도 저는 특목과가 자사고 쏠림 현상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학생들을 이제 컨설팅을 할 때는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잖아요.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중학교 학생들을 많이 고민하는 게 가장 이 고민이죠. 과연 우리 아기가 특목고나 자사고로 갔을 때 못해도 3등급 이하, 3등급 안에는 들까 하는 게 많은 걱정됐어요. 왜? 3등급 안에는 못 들 거라면 차라리 일반고 들어가가지고 2등급 정도 나오는 게 오히려 낫거든. 그러다 보니까 3등급만 들어도 아이들은 특목고 자사고 가겠다라는 거. 근데 특목고하고 자사고도 말 그대로 1등급에서 5등급제로 해서 말 그대로 내신 보다 완화가 됐다라는 말이야. 그렇게 되면 아이들 같은 경우 한번 특목고 자사고 한번 가볼까라는 거 분명히 이 생각할까 하니까 분명히 합니다. 더구나가 특목고 자사고의 한 가지 강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거죠. 생기부 퀄리티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특사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서 들을 수 없는 과목을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면접에서 생기부가 블라인드 처리라고 하긴 하지만, 생기부를 보면 압니다. 생기부를 보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좀 특사서고에 좀 쏠림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아마 또 과목 쏠림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등급에서 5등급제에서 절대평가가 상대평가가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절대평가보다는 뭘 많이 보겠죠? 상대평가를 많이 볼 거란 말이에요. 왜? 그 학생을 수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은 당연히 무슨 과목을 선택할 거냐? 맞습니다. 아무래도 상대평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 특히 수강생이 많은 과목이라든지 또한 공부를 잘하는 학생 듣는 과목이라든지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이런 상대평가를 선택할 과목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좀 무색해지죠? 네, 맞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이거 약간 좀 무색해져요.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든 뭐 하는 거죠? 아이의 진로에 맞춰서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그 진로를 개척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들으면서 자신의 진로 역량을 향상시키는 게 고교 학점제인데, 1등에서 5등급제, 변별력도 떨어져. 근데 절대평가, 상대평가, 그래? 좋은 대학교 가야 그럼 상대평가로 쏠림 현상이 높다라는 점이 있죠. 근데 아마 이건 상대평가를 많이 선택할 거예요. 또 더구나가 고기 학점제 선택할 때도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도 수능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했지 본인의 진로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능이 통합형으로 바꾼다는 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일단은 과목 선택에 따른 어떤 뭐 유불리와 그다음 불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맞습니다. 융합형 인재를 형성하기 위한 것 이 점이 바로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에 맞는 적합한 교육 시스템 이러한 취지의 지금 통합형 수능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네 맞습니다.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변별력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심화수학이 많이 빠졌다. 아까 심화수학에 선택할 수 있어요. 심화수학이 많이 빠졌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정시로 최상위권 대학이라든지 아니 의학 계열에서 좀 변별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워낙 1등급, 9등급에서도 굉장히 탑 티어급 아이들만 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통합형 수능으로 딱 더구나가 하나 보셔야 돼요. 진짜 사회도 통합 사회고 그다음 과학도 통합 과학이고 수학도 통합했다라 그러면 아무래도 킬러 문항이 어떻게 될까요? 좀 예전에 비해서 덜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또한 수능의 변별력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 2학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어머니 잘 들어두셔야 돼요. 제 뭐니 해도 중학교 먼저 내신에서는 국영수를 아이가 좀 탄탄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중위권과 하위권 아이들이 국영수만 아니라 탄탄하다면 일반고 가서라도 어느 정도 그 학교에 따라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등급에 충분히 맞춰 나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런데 제가 정말 중학교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가장 중요한 건 국영수는 기초가 좋지 않은데 그 외의 과목의 기초가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하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가장 중요한 건 국영수고요. 수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국영수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도 가장 중요한 과목도 국영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은 최대한 중학교 때 국영수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상위권 학생들은 뭐에 집중해야 돼? 우리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영수 거의 뭐 중학교 때 100점에 나오는 학생들이겠죠. 이런 학생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선행 학습도 하긴 하겠는데 꼭 이 점을 준비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과학과 사회에 집중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때 보면은 이제 국영수 잘하는 아이들 중에 종종 이제 암기 과목에서 취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사회라든지 과학에서 암기 과목에 취약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좀 고등학교 때 올라오는 거는 꼭 그 아이들이 꼭 암기 과목에서 실수를 한 적이 꼭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일단 거기 수능이 어차피 이제 수능과 내신 같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 수능 같은 경우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이게 우리 상위권 아이들에게는 이제 중학교 때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아무래도 약간 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과학에 취약하잖아, 아시다시피. 그 다음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암기 과목에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아이가 자기가 수학하고 과학만 좋아하고 암기 과목을 싫어해? 그렇다고 그래도 암기 과목 하지 마. 그냥 수학만 과학만 잘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암기 과목도 잘 챙길 수 있도록 이것을 공정하게 똑같이 아이가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 점에 빈틈을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들 한번 좀 진로 좀 어머님들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내신 변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되게 발생하면 당연히 이제 대학교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생기부에서, 즉 생기부가 정성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생부 경쟁력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정성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 대학교의 인재상과 맞추고 그다음에 진로 역량이라든지 학업 역량에 같이 묶어서 가는 방법을 아이와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재학생이 많은 적은 상황이에요. 재학생이 많은 적은 상황인데 지금 아마 우리 어머님들과 우리 학생들 좀 멘붕이 오는 학생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자기는 내신은 될 줄 알았는데 분명히 내신 합격 컷인데 떨어진 학생이 있고 내신은 부족한데 합격한 케이스가 있다. 근데 그게 딱 보게 되면 생기부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2028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중학교 2학년 어머님들 먼저 우리 아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시고 먼저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아이의 장점과 그 특히 단점이 있었죠. 단점을 최대한 먼저 보완하는 것부터 실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